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저희가 주요 지역의 주요 후보들 계속 한번 만나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경기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후보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김병관입니다. 안녕하세요, 후보님. 지금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좀 안철수 후보와의 좀 격차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체감하고 계세요, 판세는? 네,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저희 이제 민주당 후보들이 조금 고전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네. 이제 다만 제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느끼는 바닥 음, 민심은, 음.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조금 더 좋은 상황으로 보고는 있긴 합니다. 아, 그러시고요. 네, 예. 그러니까 21대 총선에서 김은혜 후보에게 딱 1128표 차로 그러니까 지셨잖아요. 네네. 그리고 다시 이제 2년 만에 지역구로 이제 다시 찾으신 건데 2년 전과 네네. 지금을 좀 비교하면 어때요? 제가 2년 전에 말씀하신 대로 1128표로 아깝게 했다 보니까, 음. 이제 그때 너무 아쉬움을 표현해 주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예. 지지율이, 여론조사상의 지지율은 좀 낮게 나오지만 끝까지 음. 최선을 다하면 음.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라는 격려를 해주신 분들이, 저는 훨씬 더 많이 있었고, 그래서 예. 선거운동은, 2년 전보다 오히려 더 쉽게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아, 오히려 선거 운동이 더 쉽다고요? 네네. 그렇구나. 예. 아무튼 이제 그 맞상대가 안철수 후보잖아요. 네네네.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분당갑의 문제 해결사, 윤석열 정부의 국정 설계사 이렇게 자처를 하던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인수위원장 시절에도 사실상 바지사장 역할밖에 못했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예. 과거에 국회의원으로서의 안철수 후보가 한 일들이 사실 거의 없고, 음. 국회의원으로서보다는 계속 대권에 도전하면서 대권 욕심에, 사실 저는 국회의원으로서는 거의 한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음. 때문에 음. 당선이 돼서 뭘 하겠다, 이런 걸 기대할 수는 없어 보이고요. 네. 사실 그리고 또, 1년, 1년, 2년 지나서 또 나갈 수도 있을 정치인에게 당내 힘이 실릴 거다, 음. 그런 생각도 사실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런 안철수 후보에 비해서 그저 후보님의 강점은 뭐라고 자평을 하세요? 어, 뭐, 제가 이제 기존에는 워낙 이제 제가 분당에서 17년 차 거주를 하면서 지역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어제 이제 TV 토론 하면서도, 안 후보가 지역에 대해서 너무 몰라서, 음. 좀 답답한 감도 있었습니다만, 네. 지역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또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지역의 발전뿐만이 아니고, 저는 음. 분당 판교의 발전이 대한민국 발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 발전 이런 측면에서도 제가 강점이 있다고 보고요. 음. 특히나 안철수 후보와의 대결에 있어서는 저는 9세대 정치, 구태 정치와 저는 차세대 정치의 대결이라는 것도 음. 저는 꼭 염두에 두고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철수는 이제 이제는 9세대 정치, 구정치입니까? 후보님이 보시기에?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철수 음. 후보가 10여 년 전에 새정치를 내걸고 네네. 나왔는데요. 예. 그 새정치가 10년 넘어갔으면 이미 구정치고 구태정치고요. 음. 10여 년 동안 제가 봐왔던 그 안철수의 새정치는 음. 결국 본인이 내세웠던 다당제 정치, 제3당, 제3지대 정치를 이제 접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접고 이제 양당 정치 체제로 들어갔고, 더더군다나 본인이 불과 며칠 전에 손가락 자를지도 모른다고 했던 그 음. 후보를 지지하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미 새 정치는 끝났고 음. 안철수의 정치도 저는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분당갑과 연고를 이제 어떻게 그동안 주장을 해왔냐면 안랩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네네.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을 때 바로 안랩이 여기에 이제 이제 그 입주를 했고 그래서 특별한 연고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후보님 쪽에서는 개척자 코스프레다 또 이렇게 비판을 했더라고요. 어떤 차원에서 이렇게 네네네. 비판하신 겁니까? 어, 그 당시 기사들을 찾아보시면, 음. 이쪽 이제 분당 판교 테크노밸리에 들어오기 위해서 사실 과열 조짐까지 일어나고, 했었습니다. 이제 안랩이 개척자라기보다, 그러니까 사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분양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음. 그래서 음. 비교적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초기에 입주를 한 건 사실이고요. 네. 그렇다고 허허벌판에 본인이
개척을 해서 들어온 것 마냥 말씀하시는 건 좀 말이 안 되고, 뭐 웹전도 한번 분양 신청했다가 떨어진 기억들도 있는데요. 네. 당시 경쟁률이 상당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음흠. 또 하나는 안철수 후보가 2005년도에 뭐 대대적으로 그 경영에 관여하지 않겠다. 뭐 또 경영에서 손을 놓고 유학에 가서 다녀와서는 뭐 교육자의 길을 가겠다. 이렇게 또 요란하게 인터뷰까지 하시고 그러셨어요. 예. 그리고 나서 안내비 판교연 게 2012년인데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안내비 있기 때문에 안내비 판교를 개척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오시는 게 저는 뭐 변명이 좀 옹색하다. 연고성을 주장하기 위한 부분은 뭐 10분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게 되게 옹색하고 후배들 한 일을 왜 자기가 한 것처럼 얘기하십니까? 네. 그래요. 그다음에 후보님 쪽에서 안철수 후보가 2년 전 그 김은혜 후보가 썼던 틀린 정보를 그대로 활용하고 있다고 또 이렇게 비판하셨던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그 비판을 하신 건가요? 네, 뭐 작게 보면 그 공약을 발표하시면서 쓴 지도가 있는데요. 2년 전에 김은혜 후보가 썼던 그 지도를 그대로 쓰셨어요. 네. 뭐 그 얘기는 김은혜 후보가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거를 이제 스스로 자인하는 게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그 2년 전에 사용했을 때 썼던 지도가 뭐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하나는 동 이름이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동 이름이 있던 지도를 그대로 사용했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당시에 우리 지역에서 조금 오래된 민원이 있는데 민원이 어려운 민원이었는데요. 그걸 다시 하겠다고 김은혜 후보가 들고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그 주변 지역에서 그 비판을 하니까 잘못한 공약이다 하고 이제 그 주민 대표한테 사과한 적이 있었는데 똑같은 지도를 사용해서 똑같은 공약을 내걸고 나왔고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2년 전 김은혜 후보의 공약들을 거의 그대로 들고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김은혜 후보도 2년 전에 이제 이 지역을 잘 모르고 나와서 공약을 걸다 보니까 뭐 제가 어제 TV 토론에서 말씀드렸던 거는 예를 들어서 판교도서관 사거리에 공영주차장을 짓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판교도서관 사거리는 공영주차장이 없거든요. 거기서 조금 더 떨어진 곳에 있는 건데 그런 식으로 계속 틀린 데이터, 틀린 공약을 가져와서 쓰고 있는데 저는 최소한 우리 주민들을 대표해서 정치를 하겠다고 하면 최소한의 공약 검증이라도 전 하고 나왔어야 되는데 2년 전 뭐 틀린 데이터, 틀린 오답까지 그대로 베끼다 보니까 저는 이제 저 주민으로서 좀 참담하고 정치인으로서도 우리 주민들 보기에 좀 부끄럽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지금 후보님의 선거 슬로건이 철새 가고 젊어모라 이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또 철수 정치 끝내자 이런 그 표현도 많이 쓰신다고 하던데 안철수 후보가 이거에 대해서 이거 셀프 디스 아니냐 어제 또 이런 식으로 이제 역공에 나섰더라고요. 이게 아마도 이제 그 이재명 후보의 인천 계양을 출마를 두고 하는 어떤 그 비판 역공인 것 같은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로 정치를 하려면 얼굴이 저 정도로 두꺼워야 되는구나. 뭐 그런 생각도 좀 했는데요.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뭐 정당을 5번이나 바꾸고 자기의 입맛에 맞춰서 또 유불리에 따라서 창당과 탈당과 뭐 또 합당 뭐 이렇게 반복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시민들이 철새 정치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모든 시민들 모든 국민들이 다 아는데 혼자만 아니라고 혼자만 모르는 것처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이제는 좀 깨셔라. 네. 뭐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안철수 후보 역공을 떠나서 한번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이재명 후보가 인천 계양을로 간 게 혹시 후보님의 선거운동에 좀 마이너스가 되는 건 아닙니까? 저는 뭐 지금 정치 구도에서 분명히 마이너스가 된 부분은 전 있다고 보여지긴 합니다. 네. 근데 다만 제가 상대하는 또 안철수 후보가 상대하는 사람은 저지 뭐 이재명 후보가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자꾸 안철수 후보가 저에 대해서 뭔가 문제점을 찾거나 공격할 거리가 없으니까
자꾸 이재명 후보나 내지는 이곳에 있던 이제 뭐 전임 시장을 이제 공격하면서 저를 이제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그러고 있는데요. 저는 그게 뭐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구태 정치의 뭐 표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최소한 이 지역을 대표하려고 나왔으면 이 지역에 있는 이슈를 가지고 또 이 지역과 네. 그러면 그 후보님이 지역 천착형으로 1호 공약을 어떤 걸 뽑으신 겁니까?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분당 판교 지역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결국은 일기 신도시 노후화된 일기 신도시 문제와 교통 문제가 있을 텐데요. 뭐 일기 신도시 문제는 특별법을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얘기를 워낙 많이 드렸고, 예. 그리고 교통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1호 공약으로 SRT 성남역을 만들겠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단순히 SRT 역을 하나 더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네. 여기를 통해서 전국 각지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쪽 판교 테크노밸리의 발전에 있어서도 분당 판교 발전에 있어서도 중요한 공약이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후보님. 네, 고맙습니다. 네, 경기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후보 만나봤고요.